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격 의사는 없지만 적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핵무기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로 한 걸로 지금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죠. 이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로 그치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 북한의 경우에는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냥 말로 의한 이 압박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핵 사용 의도가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이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공개한 노동신문은요. 최고인민회의 소식은 따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대로 북한 헌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이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다룬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 특히 우리 남한을 새롭게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다. 자, 이 통일 관련 조항이 북한 헌법에서 삭제되면 우리 남북관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는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을 어긴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도 평화 통일 꼭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미국 대선 이후에 있을 아무래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선제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를 해버리면 네. 북미 회담을 할 때 저희 남한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저희 국토와 저희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토. 당사자인 우리 남한이 지금 배제될 수가 있다면 네. 혹시라도 가까운 근래라든가 먼 미래에 북한의 체제가 붕괴됐을 때 네. 우리 당사자가 끼어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될 위험이 아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이 미국을 상대로 할 때 우리를 배제한다. 북한이 계속 원하고 그렇게 해왔던 바잖아요. 북미 회담을 할 때 항상 우리를 배제하고 싶어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죠. 네. 중개자 역할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번지된 것도 그 사이에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남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많이 회의적인 느낌으로 좀 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헌법에서 이 남북 통일을 삭제를 한다. 글쎄요. 앞으로 또 김정은은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갈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서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죠. 다만 예전과 달리 아주 기괴한 소음을 우리 측을 향해서 쏘고 있어서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녹음을 해왔습니다.
뭐 누가 들어도 늑대 울음소리, 뭐 귀신 소리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기괴한 소리를 그렇게 이름을 달아 본 겁니다. 그런데 저런 소리가 글쎄요. 낮에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어두운 밤에 저 마을에서 듣는 주민들은 얼마나 기분이 찝찝할까요? 북한이 내는 소음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즘 잠을 못 자서 수면제까지 먹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맨날. 우리가 보기에는 한 20시간 정도, 새벽엔 더해요. 지금보다는 더우다고. 밤 12시, 1시에 이렇게 어쩌다 깨서 나오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그거. 맨날 달라요. 소리가. 뭐 사이렌 소리도 나고 늑대 우는 소리도 나고.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면제 사다 먹고 병원에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스트레스 받죠. 잠을 못 자요. 깨만. 더웠잖아요.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에어컨만 떼딱 켰죠. 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대남 방송 낮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북한이 아주 작정을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남 방송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체제 선전 같은 내용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기괴한 소리까지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성기 개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43개 정도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낮 동안만 하던 것이 밤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0시간이 넘게 이 대남 방송이 이어졌던 경우도 있어서 네.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극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기괴한 짓을 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진행했었죠. 이 과정에서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금수 품목을 북한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북한에서 이 금수품으로 분류된 이 여러 가지 재료들, 물품들을 빌려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인 차관 형식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엔이 금지한 금수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관으로 줬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차관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이 협의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차관보다는 일단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액수가 크지는 않다라고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했고 그 결의안에 따라서 가장 안전해진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 결의를 우리 스스로 저렇게 허물어뜨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리 남북 관계에 성과를 내고 싶었다 하더라도 이 바빠도 이 바늘을 허리에 매서 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남북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유엔 안보리에서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것이 또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7개 품목 중에서 5개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까 이게 사실 우려스러운 거지 이 부분이 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철도를 시험하는 일부 구간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북한 관련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